요즘 정말 지역 소멸 위기, 이 말이 참 많이 들리죠. 네, 그렇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고요. 근데 이 위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좀, 뭐랄까, 흥미로운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크리에이터들이랑 손을 잡는다는 건데요. 아, 네, 그 부분이죠.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이 새로운 흐름 있잖아요. 그 핵심이 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깊게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냥 정보 요약 말고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죠. 자,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지자체 홍보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었죠. 그 여행사나 기자들 초청해서 하는 팸투어. 네, 맞아요. 팸투어. 거의 그게 전부였는데 자료들 쭉 보니까 이제는 그 무게중심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국내외 유명 크리에이터들 있잖아요. 또는 뭐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 이 사람들의 영향력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아, 직접적으로요? 네, 예를 들면 제주도가 틱톡이랑 협약을 맺는다거나 아니면 동남아의 인플루언서들을 막 초청하기도 하고요. 오. 또 곽튜버 아시죠? 그런 유명 유튜버를 아예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도 하고 이런 게 다 대표적인 사례들이죠. 확실히 예전 방식하고는 파급력 자체가 다르겠네요. 근데 단순히 그냥 유명하다고 해서 다 쓰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자료에 보니까 빠니보틀 같은 크리에이터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좀 다른 결인가요? 네, 바로 그 점이 또 흥미로운데요. 기존 홍보처럼 그냥 예쁘고 좋은 모습만 딱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네. 빠니보틀 사례처럼 가끔은 좀 불편한 현실이나 문제점까지도 솔직하게 보여주는 콘텐츠들이 있거든요. 아, 그런 거요. 네. 근데 그게 오히려 더 큰 공감을 얻고 있다는 거죠. 핵심은 결국 뭐랄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크리에이터가 가진 그 특유의 진정성. 진정성? 네, 진정성 있는 스토리텔링. 거기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 같아요. 아마 기존에 좀 정형화된 관주도 홍보에 사람들이 약간 피로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하긴, 그렇죠. 뭔가 짜여진 각본보다는 생생한 경험담이 훨씬 더 끌리니까요. 맞아요. 그런 맥락에선지 요즘은 그냥 잠깐 들렀다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거기서 살아보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네네, 한 달 살기 같은 거요. 네, 그게 눈에 띄게 늘었어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지원금도 상당하던데요. 최대 435만 원까지 지원하면서 지역 체험도 하고 그걸 또 SNS로 홍보하게 하고 맞아요. 그게 전남뿐만 아니라 강원도 삼척, 경남 창원, 충남 보령, 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예요. 전국적으로요. 네, 참가자들은 숙박비나 체험비 같은 걸 지원받는 대신에 본인 경험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공유하는 거죠. 그럼 이게 당신 같은 디지털 노마드나 크리에이터 분들한테는 그냥 여행 지원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남들이 아직 잘 모르는 어떤 로컬 컨텐츠를 발굴할 기회도 되고 어쩌면 뭐랄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좀 테스트해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죠. 도시 생활에 좀 지친 분들께는 꽤 매력적인 제안일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살아보기 프로그램들이 그냥 머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진화하고 있다면서요. 자료에 나온 괴산군 사례가 좀 재밌던데요. 아이유학이라거나 괴산 어때?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그 점이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초기에 한 달 살기는 좀 넓은 범위의 체험 지원에 가까웠다면요. 네. 이제는 훨씬 더 구체적인 목표 그리고 대상을 정하고 있어요. 괴산의 아이유학 같은 경우는 아예 아이 교육이랑 연계해서 가족 단위로 좀 길게 머물도록 유도하는 거고요. 아, 가족 단위로? 네. 그리고 괴산 어때는 문화예술 기획자분들이 지역에 들어와서 진짜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도록 지원하는 거죠. 와, 이건 단순 방문객 유치가 아니네요. 그렇죠. 이건 그냥 손님으로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지역하고 참가자 사이에 실질적인 협업 모델로 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협업이요? 네. 한 달 살러 같은 플랫폼 보면 이런 정보들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만큼 수요도 공급도 확실히 늘고 있다는 증거죠. 짧은 여행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그 지역의 속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어떤 깊이 있는 문화 교류, 진짜 지역과의 만남, 이런 본질적인 가치를 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솔깃한데요. 근데 이게 분명히 어려운 점도 있겠죠. 모든 지자체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닐 테고 자료에서도 그런 한계점들을 좀 지적하고 있고요. 물론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지속성인 것 같아요. 지속성. 네. 그냥 반짝하는 일회성 행사나 브이로그 몇 편 만들도록 지원하는 걸로는 장기적인 효과를 보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또 지자체마다 예산 규모나 이걸 추진하려는 의지 차이도 꽤 크고요.
아, 편차가 있군요. 네, 그래서 결과도 좀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크리에이터인 레지던시 같은 거 좀 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자는 거죠. 아, 레지던시 프로그램처럼요? 네,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예술가나 장인들하고 같이 뭔가 해볼 기회를 만들고 창작 활동에 필요한 공간이나 장비 같은 인프라도 좀 지원하고 그런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지역 주민들이나 원래 있던 로컬 크리에이터들하고의 관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상생 구조, 이게 핵심이죠. 외국 크리에이터하고 지역 주민, 그리고 원래 있던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같이 성장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야 해요. 지역 고유의 목소리를 잃지 않으면서 외부의 창의성을 잘 결합하는 거, 그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진짜 장기적인 파트너십, 그리고 상생. 이게 핵심이네요. 그럼 이 모든 시도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뭘 바라는 걸까요? 단순히 관광객 수차 늘리는 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역 소멸이 뭐 관광객 수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절대 아니니까요. 그렇죠.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이런 시도들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그냥 스쳐가는 방문객이 아니라 일시적인 주민 또는 잠재적인 파트너로 보면서 지역의 새로운 에너지와 관점을 불어넣으려는 아주 중요한 전략이에요. 잠재적 파트너. 네.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문화나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걸 발굴해서 자기만의 좀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고요. 서로 윈윈이네요. 그렇죠. 결국은 지역이 가진 자원하고 크리에이터의 창의성이 잘 만나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그게 또 지역 전체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이걸 만드는 게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관광을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 인구를 만드는 시도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 관계 인구. 네. 정리해보면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참 심각한 지역 소멸 위기 앞에서 지자체랑 크리에이터가 이렇게 손을 잡고 특히 살아보기라는 좀 깊이 있는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방문객 숫자를 늘리는 걸 넘어서 지역과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이런 흐름들이 그냥 뭐 흥미로운 사회 현상이다? 이걸 넘어서요. 당신 개인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에게요? 네. 혹시 당신도 이런 새로운 관계 맺기 안에서 어쩌면 지역사회에 뭔가 기여도 하고 또 당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예상치 못한 기회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화두가 아닌가 싶습니다.